이란 미국 전쟁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전 세계 LNG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앞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라는 LNG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수입처로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가스가 나지 않는 이 한국의 해외에서 이제 자원을 확보해서 SK 그룹의 이노베이션의 결실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됩니다. 특히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LNG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 미국 전쟁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힌 것은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물동량의 전체 20%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고, 원유가 이제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당연히 휘발유나 경유 등의 정제 제품의 수급 부족이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NCC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이미 공장들이 포스머저, 강제적인 공급 불가능을 선언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가 인상분은 한 4개월 뒤부터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 피크, 우리가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늘 때 동시에 전력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의존도는 80%가 넘고 그 화석연료는 거의 95% 이상 해외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하는 에너지가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를 기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0.8%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므로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환율도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LNG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해방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서 자국 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LNG를 더 많은 국가,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동북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또 더 나아가 중국까지 미국산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새로 사고 기존에 사던 것을 끊고 혹은 우리가 그동안 견지하고 있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조화를 시킬 것인가가 상당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 현황이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3위 수준의 LNG 수입국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4,672만 톤을 수입하면서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체 수입하는 것 중에서 74% 정도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26% 정도를 민간 직수입 사업자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가스공사 물량과 민간 직수입 물량 모두 호주에서 가져오는 물량, 오세아니아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스 전체 공급 다변화의 어떤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보령 LNG 터미널.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가득 실은 수송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딩함에 수송선이 연결되고 LNG가 하역을 시작합니다. 해외 가스전 탐사와 개발, 생산과 도입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
SK이노베이션은 14년 만에 비로소 LNG 밸류체인을 만든 것입니다. 크게는 5가지 단계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지하에 있는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어떤 가스전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액화 공장에서 이제 LNG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을 해서 그 LNG를 LNG 수송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LNG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선박으로 운송을 하고요. 그 LNG를 받아서 다시 저장하고 액체 상태를 이제 기체로 전환하는 이제 그 인수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화를 해서 가스를 그 송출하게 되면 발전소에서 받아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이제 민간 국민들한테 그 공급하는 뭐 이런 과정이 전체적인 LNG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유를 비롯해 한국이 수입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동 정세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드포드 세일가스전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이 가스전을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저희가 이제 LNG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일단 이제 미국이라는 데를 이제 추가적인 그 수입처로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가스를 어떻게 조달을 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서 단순히 구매를 할까 아니면 가스전을 직접 그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가스를 조달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드포드 가스전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고 개발해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이 우드포드 셰일 가스전을 쭉 운영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는지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에너지 시장의 사실은 중심적인 걸로 그렇게 전 됐죠. 세계에서 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가 전략적 의미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가스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스 가격의 변동성을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략 하에서 그런 소개의 목적들은 당연히 달성을 했고요. 큰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정도의 생산량을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산 셰일가스의 도입에 따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호주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란 다윈시에서 약 28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가스와 콘덴세이트 광구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하필이면 호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호주라는 그 국가의 어떤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사실 물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수급 불안정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지리적인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바로사 가스전을 선택할 때 약 한 40여 개에 달하는 가스전들을 같이 평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 규모라든지 생산 경쟁력, 호주 현재 파트너사들 어떤 그 크레디빌리티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게 사실 바로사 가스전이었고 미국 걸프만과 중동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걸리는 운송 기간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을 단축할 수 있기에 호주산 LNG 개발과 생산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사실 유가스전을 개발해서 시추하고 개발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직접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리스크가 큰 것이 최근의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는 커다란 리턴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장기 계약 물량을 우리가 확보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가스를 팔 수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매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업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진 그런 가스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은 좀 더 강한 보호 장치를 갖는 것이고 좀 더 강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한 단계 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이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 완성된 LNG 밸류체인으로 SK이노베이션에서 필요한 600만 톤의 LNG 물량 중 약 20%를 호주 바로사를 통해 확보가 가능해졌는데요. 향후 20년간 연 130만 톤, 총 2,600만 톤의 LNG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바로사에서 들여온 LNG는 전국의 발전소에 보내져서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위례열병합 발전소는 일반 발전소와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발전소하고요. 예, 예. 지금 여기는 열병합 발전소라는 예, 맞습니다.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일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만을 생산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이제 전기랑 열을 동시에 생산합니다. 아, 그래서 열병합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기만을 생산했을 때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50% 정도 예. 되는데 열을 동시에 생산하게 되면 예. 이제 효율이 한 80%까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엄청 그래서- 차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이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병합 발전 시설 같은 것이 중요한 시설로 지금 그렇군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LNG가 바로 이 위례 열병합 발전소에도 이제 사용되게 됐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예. 있었습니다.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다는 예. 것은 이 발전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안정적인 연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받게 되면 저희도 생산되는 전기와 열을 갖다가 그렇군요. 또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역 난방 사용자라든가 네, 아니면 한전도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 에너지를 저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LNG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의 목표랄까요? 어떤 비전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구축해 놓은 현재 LNG 밸류 체인이 이제 국내에 이제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에 이런 그 저희 밸류 체인 모델을 이식을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확장과 그와 더불어서는 그런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그 조성해 준다라는 부분이 일단 1차적인 이제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메이저 업체들, 그 원유 메이저들이랑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이제 국가의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에너지 시장은 좁습니다, 이제. 성숙한 시장이고 더 이상 우리가 에너지를 옛날처럼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베트남 같이 인구도 많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기 공급도 열 공급도 불안정한 나라에 우리 기술과 우리 자본으로 개발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같이 윈윈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선대 회장님, 최종현 회장님께서도 무자원 산유국이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듯이 84년도에 이제 북에맨 유전을 개발하시고 그게 88년도에 이제 국내로 첫 도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바로사 프로젝트 역시도 사실 가스가 나지 않는 이 한국의 해외에서 이제 자원을 확보해서 1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생산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됐고요. SK그룹의 이노베이션의 결실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LNG 밸류 체인으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 그리고 약 600만 톤의 LNG 자산을 확보했는데요. 에너지 수급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간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양손의 주도권을 쥐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과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